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대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필라테스 시간을 옮겼을 텐데요. 애 안 보고 어딜 다니니? 엄마 맞아? 어머니, 주말에 잠깐 운동하는 것도 안 돼요.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애가 엄마를 찾는데 시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시터, 친엄마가 있는데 왜 시터한테 맡기고 나가? 그리고 내가 준 돈으로 필라테스 다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능력 있어요. 제 돈으로 다녀요. 내 돈, 변호사 월급으로 20억짜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주신 돈은 정말 아이 용품에만 써요. 제가 쓰는 돈은 따로 있다고요. 어떻게 구분해? 돈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 어머니,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해, 손자 데리고 놀러 가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이건 유괴예요. 정말로. 유괴라고?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간 게 유괴야? 네, 저한테 말도 없이 데려가시면 유괴죠. 아니, 정말 기가 막히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어머니는 항상 혼자 결정하세요. 시아버지도 그래서 떠나신 거 아닌가요? 뭐라고? 그 사람 얘기를 지금 꺼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60세 박은숙 씨입니다. 30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은숙 씨가 며느리 지혜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은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박은숙입니다. 30년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고 5년 전에 퇴직했어요.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했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죠. 하지만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가정의 모든 일을 제가 책임지고 결정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집 관리도, 재정 관리도 다 제가 해왔는데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드디어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아들 상민이가 데려온 지혜는 32세로 변호사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훌륭한 여성과 결혼한다니 말이에요. 물론 홀아버지의 시골에서 상경한 아이라 친정의 도움을 기대하긴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능력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주려고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어요. 물론 제 명의로요. 나중에 상민이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지만 일단은 제가 사주는 거니까 제 명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혜야, 이 집 마음에 들어? 네, 어머니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가구도 다 새로 사줄게.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신혼집은 완벽해야 해. 저는 지혜를 위해 가전제품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지혜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좋은 걸로만 골라줬으니까 당연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도 제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예식장, 메뉴, 하객 수까지 말이에요. 지혜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죠. 그리고 지혜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지혜야, 나는 아들만 있어서 딸 생긴 거라고 생각할게. 어머니, 너도 편하게 그냥 엄마라고 불러.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친근하잖아.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라고 부른 지가 오래됐지. 지혜가 머뭇거리며 마지못해 얘기하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뭐든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인사를 올 줄 알았는데 지혜는 인사를 오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럼 언제 인사 올 거야?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 네. 시간 될 때 가볼게요. 언제쯤? 제가 의뢰인들과 미팅이 계속 있어서 휴가 낸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일이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담긴 선물 정도는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20억짜리 아파트에 가구까지 다 사줬는데 고작 신혼여행 선물 하나 없이 인사도 안 온다니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더 서운한 건 지혜에게서 안부 전화도 없더라고요. 저는 딸 생긴 것 같아서 날마다 전화 걸고 싶은 걸. 참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전화 걸었는데도요. 심지어 지혜가 먼저 전화가 오기는커녕 항상 제가 먼저 걸어야 했답니다. 지혜야, 오늘 뭐 했어? 어머니,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주시면 좀. 좀 뭐? 안부 인사가 뭐가 문제야? 일주일에 한두 번도 많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바쁠 때도 있어서요. 바쁘면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시어머니 전화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전문직 며느리를 둬서 처음엔 뿌듯했는데 그만큼 바쁜 건지 뭔지 시어머니 챙길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여행 인사도 안 오고 선물도 없고 이제는 안부 전화까지 부담스럽다니요. 제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다니 정말 안 입고웠어요. 얼마 후 저는 지혜를 도와주려고 집에 갔어요. 냉장고도 채워주고 청소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주중에는 바쁘니까 주말에는 집에 있겠거니 해서 주말에 찾아갔죠. 지혜야, 엄마가 왔어.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해주시지. 연락. 가족인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냉장고 비어 있을 것 같아서 장 봐왔어.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계획. 시어머니보다 중요한 계획이 뭐가 있어. 지혜의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달 후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정말 기뻤죠.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저는 바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축하해. 그런데 아들이야, 딸이야? 어머니, 아직 성별은 모르겠어요. 첫째는 아들이면 좋겠다. 대를 이어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가질 거지? 하나만 낳으면 외로워해. 난 아들만 새 키워서 딸도 키워보고 싶었는데 지혜가 딸도 낳아줘야겠어. 어머니, 일단 첫째부터. 아니야. 미리 계획 세워놔야 해. 몇 살 터울로 낳을지도 정해야 하고. 저는 바로 육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품도 미리 준비했죠. 지혜야, 어린이집은 영어 유치원으로 정했어. 시설도 최고고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더라. 어머니, 저는 굳이 영어 유치원까지는 안 보내고 싶어요. 저도 공교육만 받고도 변호사가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 영어는 기본이야. 제 아이니까 제가 원하는 곳에 보내고 싶어요. 내 아이? 우리 손자잖아. 그런데 혹시 학비 때문이야?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그건 이 엄마가 다 내줄게. 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상관없어. 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의 차이예요. 교육 철학, 또 좋은 걸 해주겠다는데 왜 반대해?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혜가 점점 제 의견에 반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 목소리가 점점 지쳐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는데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정하시려고 하시네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아기 나오면 정신없어. 제가 경험도 많고 알아본 것도 많은데 왜 제 말을 안 듣는지 답답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손자를 위해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손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는데 사용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상민이와 시터, 손자만 있고 지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민아, 지혜는 어디 갔어? 아, 지혜가 필라테스 배우러 갔어요. 필라테스. 애 두고 어딜 가? 네, 주말마다 다녀요. 저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내가 손자 위하라고 준 돈을 필라테스 다니는데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손자와 놀아주고 있는데 1시간 후에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필라테스 시간을 옮겼을 텐데요. 애 안 보고 어딜 다니니? 엄마 맞아? 어머니, 주말에 잠깐 운동하는 것도 안 돼요.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애가 엄마를 찾는데 식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시터, 친엄마가 있는데 왜 시터한테 맡기고 나가? 그리고 내가 준 돈으로 필라테스 다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능력 있어요. 제 돈으로 다녀요. 내 돈, 변호사 월급으로 20억짜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주신 돈은 정말 아이 용품에만 써요. 제가 쓰는 돈은 따로 있다고요. 어떻게 구분해? 돈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선의로 준 돈인데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다니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제가 지혜 집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부터였어요. 더 자주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어요? 손자도 봐주고 너도 도와주려고. 미리 상의라도 해주시지. 상해? 내 집 내가 어디 살든 내 자유 아니야? 매일 손자를 보러 갔는데 지혜는 점점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갔는데 손자가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살짝 깨웠어요. 할머니 왔다. 우리 손자야. 어머니, 왜 깨우세요? 할머니 얼굴 좀 보라고. 잠깐만 깨운 건데 뭐 어때? 지금 낮잠 시간이에요. 깨우시면 밤에 잠 못 자요. 그럼 언제 봐? 올 때마다 자고 있으면 언제 할머니 얼굴을 봐? 어머니, 아기는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수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것도 안 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자 보고 싶어서 오는데 이것저것 따질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손자 양육 문제로도 계속 충돌했어요. 손자가 울고 보채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저는 지혜에게 말했거든요. 지혜야, 너 임신했을 때 클래식은 들었어? 왜 이리 애가 산만해? 어머니, 아이들은 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랬는데. 지혜 네 핏줄이 드센가 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말로. 상민이는 어릴 때 이렇게 안 뗐었어. 또 어느 날은 손자가 자꾸 칭얼댈 때 이런 말도 했어요. 지혜야, 너 임신했을 때 꽃게를 그렇게 먹더니 그래서 애가 이렇게 뾰족한 거 아냐?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옛날부터 임신부가 꽃게 먹으면 아이가 거칠어진다고. 무슨 미신 같은 얘기를 하세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가 저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적 근거, 경험이 과학보다 확실한 거야. 어머니, 제가 변호사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변호사면 뭐 어때? 애 키우는 건 경험이 제일이야. 이런 식으로 매번 부딪혔어요. 제가 아무리 경험담을 말해줘도 지혜는 과학적 근거니 뭐니 하면서 제 말을 무시했거든요. 손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옷이 피는 거, 이유식 먹이는 거,
등 손자 양육에 관해서는 뭐든지 부딪혔어요. 지혜야, 감기에는 꿀물이 제일이야. 내가 끓여줄게. 어머니, 돌 안 된 아기한테 꿀은 안 돼요. 독성이 있어서요. 독성, 무슨 소리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키웠는데. 어머니,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의학이 뭐야? 내가 3명 키워본 경험이 의학보다 확실해. 또 어느 날은 아기 양말도 안 신기고 얇은 옷만 덜렁이 펴놨더라고요. 지혜야, 왜 이렇게 얇게 입혀놨어? 감기 걸려. 어머니, 너무 두껍게 입히면 땀나서 오히려 안 좋아요. 땀. 애들은 원래 땀 흘려야 건강한 거야. 과체온이 되면 영아돌연 사증후군 위험이 있어요. 영아 뭐뭐 증후군.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이유식을 만들 때도 아무것도 안 넣어서 애가 잘 안 먹더라고요. 지혜야, 이유식에 소금 좀 넣어. 싱거우면 애가 안 먹어. 어머니, 돌 전에는 소금 안 줘요. 신장에 부담돼요. 신장의 부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 컸어? 어머니 때와 지금은 달라요. 육아 정보도 많이 바뀌었고요. 바뀐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옛날 방식이 더 확실해. 어머니, 제발 과학을 믿어주세요. 과학. 너는 과학만 믿고 사니? 과학만 믿고 사냐고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도 발달했는데 그에 맞춰 육아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경험이 중요할 때도 있는 거야. 사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너한테 이런 경험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주겠다고. 그 말에 지혜가 정말 화를 냈어요. 갑자기 저희 엄마 얘기는 왜 꺼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 식대로만 하시잖아요. 저희 엄마셨으면 제 생각을 가장 존중해 주셨을 거예요. 왜 자꾸 저에게 강요하세요?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것도 있다고요. 공부, 책으로 배운 게 실제 경험만 해? 네, 책이 더 정확해요. 어머니 경험은 30년 전 얘기잖아요. 30년 전이라고? 그럼 내 경험은 다 헛것이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엄마 말 안 들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저도 제 의견이 있어요. 의견, 네가 강남에서 20억 아파트에 살 수나 있었어?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를 따라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그렇다고 제가 꼭두각시가 되어야 해요. 꼭두각시,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지혜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독단적이니까 시아버님도 떠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 사람 얘기를 지금 꺼내? 맞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혼자 결정하시고 다른 사람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가족을 떠나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혼 상처까지 건드리다니요. 괘씸해서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다음 주 손자 돌잔치인데 안 오실 거예요? 돌잔치, 보고 싶지도 않아. 엄마,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지혜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가야 해? 엄마, 지혜도 미안해해요. 미안해한다고? 그럼 먼저 사과 전화라도 했어야지. 휴. 엄마, 지혜가 복직했어요. 바빠서 전화드릴 여유가 없을 거예요. 베이비시터 선생님이 손자 봐주고 있어요. 베이비시터, 할머니는 놔두고 남한테 맡긴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할머니인 저는 멀리하면서 베이비시터한테는 맡긴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 부부 집에 갔어요. 지혜는 회사에 간 상태였고 베이비시터가 손자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세요? 네, 이제 집에 가세요. 제가 볼게요. 아, 그런데 지혜 씨가 6시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보면 되니까 지혜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베이비시터를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손자를 안고 백화점에 갔어요. 오랜만에 손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지혜가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경찰서까지 연락했어요. 경찰서, 할머니랑 백화점 갔다 온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해?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놀러 가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이건 유괴예요. 정말로. 유괴라고?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간 게 유괴야? 네. 저한테 말도 없이 데려오시면 유괴죠. 아니, 정말 기가 막히네. 지금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유괴라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지혜는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로 손을 떼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 아파트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사모님, 갑자기 왜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상민이를 불렀어요. 상민아, 집 팔았어. 뭐라고요? 왜 갑자기? 내 명의니까 내가 팔 권리 있지.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형편에 맞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응, 지혜가 원하던 대로 해주는 거야. 이제 정말 간섭 안 할게. 엄마, 걔는 내가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는 게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데. 지원 없이 살아봐. 엄마, 그래도 손자도 있는데. 손자,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면서 할머니는 필요 없다며? 니네 둘이 어디에서 살든 상관 안 해.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줬어. 지혜가 독립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독립시켜 주는 거야. 며느리는 괘씸한 게 연락도 없더라고요. 태생이 가난하게 커서 그런가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지 알아서 걸맞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제주도에 고급 펜션을 샀어요. 아파트 매각한 돈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상민이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상민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너희도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 엄마, 그리고 상민아, 이제는 내가 결정해. 항상 우유부단하게 굴지 말고. 저는 지금 펜션을 운영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모든 걸 제가 결정하고 아무도 제 방식에 간섭하지 않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아쉽긴 해요. 손자도 못 보고 아들과도 멀어졌으니까요. 큰 집에 앉아서 혼자 해지는 걸 보고 있을 때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면 더 나가서 움직이려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주도 바닷가를 드라이브 하기도 하고요. 성산일 출봉해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새로운 하루다. 오늘은 우울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기도 해요.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요. 전에는 가족 생각해서 집에서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면 혼자서라도 찾아가요. 흑돼지구이도 먹고 갈치조림도 먹고 전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마음껏 해요. 펜션 운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정말 좋아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들과 갈등이 있어서 혼자 여행 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왔다고 하고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돼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30년 넘게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